오늘 소개할 비트박서는요, 2012년 전세계에서 가장 우승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랜드 비트박스 배틀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비트박서 볼 G입니다. 당시 예선전 영상 함께 보시죠. Go! You guys having a good time? Hit it! Switch! Make some noise! Thank you. 2012년도 그랜드 비트박스 배틀에서 우승을 차지했었던 비트박서 볼지의 예선전 무대 영상이었습니다. 사실 이 영상에서 볼지가 보여줬던 비트박스 기술 중에 제가 볼 때 가장 큰 포인트는 화려함 없이 간단한 기본적인 소리들로 비트박스를 구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박스를 시작할 때 기본적인 소리 몇 가지를 냈었습니다. 킥, 하이햇, 캐스네어, 크게 세 가지 소리를 가지고서 리듬을 구성했어요. 그리고 이 소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모든 비트박스를 구성하는 데 사용된 소리였고요. 이 기본 소리들을 가지고서 박자를 전체적으로 구성하다가 중간에 볼지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시그니처 스킬이 나왔습니다. 뭔가 바닥을 질질 끄면서 내는 것 같은 저 특유의 소리가 제가 생각할 때 볼지 하면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소리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트박스를 이어가던 도중에 잠깐 중간에 나오는 킥달기 소리, Make some noise! 저 킥달기라고 하는 소리도 비트박스에서 기본적인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에서 사용된 모든 비트박스 기술 소리들은 딱 한 가지 시그니처 소리를 제외하고 기본적인 비트박스 기술로만 구성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볼지가 다른 비트박서들하고 굉장히 큰 차별점이 하나 있는데요. 비트박스는 크게 소리를 낼 때 두 가지 위치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목과 입에서 소리가 나요. 입에서 소리 난다라는 게 입에서 소리를 뱉어낸다가 아니라 입 안에서 소리를 발생시키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요. 주로 이제 목에서부터 소리를 낼 때는 다양한 종류의 기술을 낼 때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목소리를 낮게 저음으로 내는 기계음 소리가 있어요. 지금 제 이 목소리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낮은 전자음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 소리가 기계음이고요. 대부분의 비트박스 하는 사람들은 이 기계음 소리를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근데 볼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예선전부터 해서 평소에 사용하는 비트박스 기술 소리들이 다 대부분 입 안에서만 내는 소리예요. 목으로 사용하는 소리는 거의 없습니다. 비트박스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배울 수 있는 기본적인 소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볼 수 있고요. 최대한 간단하면서도 신나는 박자로 사람들을 신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리를 하나하나 낼 때마다 굉장히 강한
강한 저 자신감이 볼지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비트박스 스타일인 것 같고요. 자, 오늘은 2012년에 그랜드 비트박스 배틀에서 우승을 차지했었던 비트박서 볼지의 예선전 영상을 함께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선전 영상은 비트박스에 굉장히 신기하고 다양한 화려한 소리들이 존재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트박스가 리듬이라는 것에서 사람들을 신나게 만들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화려함 없이도 기본적인 소리들만으로도 사람들을 신나게 만들 수 있다. 약간 이런 매력을 보여주는 예선전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비트박서는요, 2013년 전 세계에서 가장 우승하기 어렵다고 하는 비트박스 세계대회 그랜드 비트박스 배틀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비트박서 다니입니다. 당시 다니의 비트박스 실력이 어땠는지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Yo, what's up, guys? This is Darnie, and I'm just gonna give a big shout out to Beatbox TV. 방금 전에 시청했었던 영상은 2013년도에 다니가 그랜드 비트박스 배틀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난 후에 촬영했었던 영상입니다. 역시 다니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소리가 저는 이 소리라 생각해요. 바로 캐스네어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맨 처음에 비트박스를 시작했을 때 나왔던 이 소리.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박자를 표현할 때 계속해서 사용했었던 소리. 이 두 가지 소리가 비트박스에서 이제 캐스네어라고 부르는 소리예요. 저 소리는 이제 숨을 마시면서 내는 소리예요. 이제 비트박스 영상을 보다 보면은 막 쉴 새 없이 비트박스를 하는 걸 볼 때마다 도대체 숨을 언제 쉬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텐데요. 대부분의 비트박서들은 숨을 쉴 때 저 캐스네어 소리를 내므로써 저 캐스네어라고 하는 소리를 통해서 산소를 보충해요. 그냥 숨을 마실 때는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지만 이 캐스네어 입모양 한 상태에서 숨을 마시면은 이렇게 빨아들인 공기가 입속에서 마찰을 일으키면서 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물론 저는 다니처럼 두껍게 내진 못하지만 제가 놀란 부분도 이거예요. 저 캐스네어 소리를 저렇게 다니처럼 두껍게 내려면은 굉장히 강한 힘으로 굉장히 순간적으로 빠르게 많은 공기를 마셔주는데 소리를 정말 짧고 굵게 내야만 다니처럼 저렇게 둔탁한 소리가 나는 건데 저 둔탁한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비트박스 중간중간마다 섞어서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비트박스를 시작했을 때는 기본 비트박스 소리인 킥에다가 909 킥이라는 소리를 얹어서 박자를 만들었어요. 킥이라고 하는 소리는 이 소리고요. 909 킥이라고 하는 소리는 이렇게 목으로 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다니는 맨 처음에 비트박스를 시작할 때 킥하고 909 킥 이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리듬을 형성했었고 이렇게 개성 있는 EDM 비트박스 박자 구성을 보여주다가 두 번째 파트에서부터는 앞서서 보여줬던 비트박스하고는 완전 다른 쪼개기라고 하는 비트박스 구성을 보여줬어요.
쪼개기는 박자를 쪼갠다는 뜻인데 한 가지 박자를 굉장히 빠르게 파파파파파팍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보여주는 테크닉이에요. 빠른 비트박스를 할 때 주로 사용되는 그런 기술입니다. 사실 단이라고 하는 비트박서가 이 쪼개기라고 하는 기술을 그렇게 주특기로 사용하는 비트박서는 아닌데 저는 들으면서 우와 단이도 쪼개기 꽤 한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단이는 쪼개기를 비트박스에서 주력으로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주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깔끔하고 그리고 그런 빠른 비트박스를 하는 와중에도 캐스네어라고 하는 소리를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마시는 이런 섬세한 컨트롤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저렇게 쪼개기 비트박스를 함으로써 빠른 속도로 비트박스를 하면은 단이처럼 캐스네어 소리를 두껍게 내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입으로 소리를 빠르게 내고 있는 와중에 캐스네어 소리를 빠르고 둔탁하게 짧고 굵게 이렇게 정확하게 마셨다가 다시 빠른 비트박스를 이어가는 게 정말 엄청난 컨트롤이 필요하거든요. 저렇게 빠른 비트박스를 하는 와중에도 캐스네어를 정확하게 내는 거 봤을 때 아, 저 정도 컨트롤이 되니까 어떤 비트박스를 하든지 간에 소리를 완벽하게 낼 수가 있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단위의 비트박스 컨트롤 능력이 좀 이해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저 정도 컨트롤을 하니까 2013년에 그랜드 비트박스 배틀에서 우승을 차지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1, 2, 3. 오늘 제가 소개할 비트박서는요 2014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우승하기 어렵다고 하는 비트박스 대회 그랜드 비트박스 배틀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비트박서 다니입니다. 당시 예선전 영상 함께 보시죠. How you feeling? I want you guys to clap like this. Slower, sorry. That's right, thank you. 7 long years moving on the street, letting people in. But they don't talk to me, they look back. Stop! They don't talk to me. 1, 2, 3. Hit me. Break it. Back. 2014년 그랜드 비트박스 배틀 다니의 예선전 무대였습니다. 다니하면 떠오르는 비트박스 기술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굉장히 딱딱하고 쇠를 때리는 것 같은 캐스네어 소리. 저 소리가 이제 캐스네어라고 하는 소리인데요. 캐스네어는 일단 숨을 마시면서 내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를 이제 혀에다가 힘을 주고서 마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소리 질감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많이 주고 순간적으로 공기를 세게 마시는 만큼 이 소리가 딱딱하고 강하게 납니다. 근데 다니 같은 경우는 완전 차원이 다른 그런 캐스네어 소리를 계속 선보인 걸로 봤을 때 엄청나게 힘을 많이 주고 강하게 소리를 계속 내고 있던 거예요. 솔직히 저렇게 비트박스를 거의 5분 정도 한다고 치면 목이 쥐날 것 같은데 저 상태로 계속 끝까지 끌고 가면서 비트박스를 하는 게 정말 너무 대단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니 하면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는 사실 트럼펫 소리입니다. 뒷부분에서 이 비트박스 기억나시나요? 맨 처음에는 낮은 트럼펫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높은 고음의 트럼펫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캐스네어 소리를 낼 때도 목에 힘이 들어간다고 했죠. 트럼펫 소리도 저렇게 내기 위해서는 목에 상당히 힘을 줘야 돼요. 근데 둘이 힘을 주는 방식이 아예 다른 소리예요. 캐스네어는 숨을 마시면서 주는 힘이고 트럼펫 같은 경우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약간 이런 식의 고음을 세게 뱉어야 되는 소리인데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컨트롤을 하면서 비트박스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니는 이미 이 그랜드 비트박스 배틀에서 2013년 작년에 우승을 차지한 상태였어요. 2013년, 2014년에 두 번의 우승을 차지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다니가 확실히 그랜드 비트박스 배틀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줬고 그리고 천성적으로 이 비트박스로 사람들하고 소통하는데 굉장히 큰 재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간에 I want you guys to clap like this.
Slower. Sorry. That's right. Thank you. 관객들한테 박수 호응 유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박수를 치게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비트박스를 하거나 노래를 하는 이런 퍼포먼스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자기가 맨 처음에 뱉었던 이 스네어 소리의 리듬이 엄청나게 빨랐던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비트박서들 같은 경우는 저 박자가 나왔고 내가 이미 잘못된 박자 속도를 사람들에게 유도했다면은 아 어떡하지? 잘못 깔았는데? 아니야 그래도 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니는 거기서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미안 좀 더 느리게 약간 이런 식으로 재치있게 넘어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부분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여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그랜드 비트박스 배틀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 그 예선전에서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비트박스를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여유롭게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그만큼 큰 무대에 서고 다니가 2013년에도 우승을 차지했었던 그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노련함에서 나오는 아우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포인트가 있다면 다니의 비트박스는 다른 비트박서들하고 다르게 포인트가 큰 비트박서가 아니에요. 2014년도까지는 이 비트박스라는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가 잘하는 소리, 잘 표현하는 음악 장르가 나름 정해져 있었어요. 누구는 초고속 비트박스, 누구는 EDM 하우스 음악, 누구는 덥스텝 비트박스, 누구는 초고음 비트박스. 약간 이런 식으로 서로의 특색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잡혀 있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단이라고 하는 비트박스를 떠올리면은 마땅히 떠오르는 컨셉이 있는 비트박서가 아니에요. 굉장히 실험적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비트박스로 되게 자유롭게 표현하는 이런 비트박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박스가 전체적으로 막 자극적이고 굉장히 강하다기보다는 굉장히 담백한데 그 담백한 거 안에서 단이 특유의 비트박스 테크닉이 묻어나는 그런 매력을 가진 비트박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2014년도까지 단위를 이길 수 있는 비트박서가 세상에 있을까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때 당시에 전성기를 찍었던 시절이었고요. 오늘 소개할 비트박서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승하기 어렵다고 하는 세계 최고의 비트박스 대회 그랜드 비트박스 배틀에서 2015년에 우승을 차지했던 미국계 일본인 비트박서 진 시노자키입니다. 그의 예선전 영상 함께 보시죠. Good evening, Basel. Like everyone, I can't place myself into this jigsaw puzzle. I can't feel today. Can anyone? I can't place myself into this jigsaw puzzle, and I'm like. Place myself into this. Place myself into this. My
Place myself into this. Place myself into this burden. burden. 2015년에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쥐었던 비트박서 진 시노자키의 예선전 무대였습니다. 맨 처음에 진이 비트박스를 시작할 때 특이한 효과음을 냈었습니다. 저 소리의 이름은 킥떨기라고 하는 소리예요. 킥떨기는 입술을 부르르르 떨면서 여기다 이제 목소리를 넣은 거예요. 근데 이 소리 같은 경우는 잘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쓰는데 이게 생각보다 컨트롤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테크닉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진이 맨 처음에 이 테크닉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나는 이 테크닉을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의 의미로도 볼 수 있고, 이어서는 이 킥떨기 소리에다가 킥이라는 소리를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박자 리듬은 약간 EDM스러운 그런 리듬을 구성해줬고요. 야, 근데 저 킥떨기 소리에다가 킥을 넣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방법은 아니거든요. 이 킥이라고 하는 소리는 입술에다가 힘을 줘서 부 하고 바람을 뱉는 소리예요. 그리고 킥떨기는 바람을 불고 있고요. 자, 그런데 진 같은 경우는 킥떨기 소리로 멜로디를 내면서 킥을 냈었죠. 자,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입술에다가 힘을 계속 주면서 바람을 불었다가 바람을 뱉었다가 이 두 가지 컨트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리듬감을 전체적으로 끌고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진 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시그니처 쪼개기 소리가 나왔습니다. 막 우리가 혀로 이 똑딱 소리를 가지고 만드는 특유의 초고속 비트박스. 저렇게 박자를 빠르게 쪼개면은 진 시노자키 쪼개기다, 이렇게 인식이 되기도 했었고요. 자, 이런 비트박스 테크닉 속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덥스텝 박자로 전환이 되고 덥스텝 비트박스를 선보였습니다. 덥스텝 비트박스가 저때 당시에 굉장히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진도 약간 그 유행에 합류해서 나도 이런 비트박스를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망의 하이라이트, 이제 진 시노자키 하면 떠오르는 특유의 비트박스 곡 구성 스타일을 보여줬어요. Place myself into this. 맨 처음에 간단하게 멜로디를 들려주고 그 멜로디를 부르면서 중간중간마다 노래 가사를 조금씩 넣어주고, 그러다가 하이라이트 구간에서 몰아치는 듯한 비트박스 트랍. 진 시노자키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박서들 사이에서 버클리 음대를 다니고 있는 비트박서라고 굉장히 유명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버클리 음대를 다니고 있는 비트박서는 이렇게 비트박스로 음악을 구성하는 방식도 독특하구나, 이런 평을 받았었는데요. 왜냐면 저때 당시에는 비트박스를 구성할 때 세 분류로 주로 구성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트로, 그 다음에 빌드업, 그 다음에 드랍. 저 시대 때는 이런 식으로 비트박스를 구성하는 게 거의 국룰이다 싶을 정도로 상용화가 됐었는데, 진 같은 경우는 다른 비트박서들과 다르게 자기가 직접 비트박스로 곡을 작곡하고 거기에 가사까지 작사를 한 그런 비트박스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때까지는 비트박서들이 나만의 음악을 만들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비트박스로 표현을 한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음악에서 내가 주로 잘 쓰는 소리를 응용해가지고 비트박스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선보였었는데, 진 같은 경우는 아예 자기가 직접 만든 비트박스 곡을 이렇게 펼친 거였어요. 그리고 이러한 비트박스 구성을 계속 이어가다가 중간중간마다 조금 아쉬울 때쯤에는 진 특유의 시그니처 똑딱 쪼개기가 이렇게 나와줬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포인트를 주는 특수 효과음이 들어간 마지막 최후의 드랍까지.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진이 보여줬던 비트박스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그런 비트박스였어요. 왜 충격적이었냐면 아무도 저렇게 안 했었고, 그 전까지는 비트박스 하면은 빠르게 낮은 음,
촉고음, 약간 이런 좀 1차원적인 비트박스 방식을 주로 선보였었는데 전체적인 비트박스 자체를 아예 하나의 곡처럼 구성을 해서 보여줬던 거는 진이 거의 최초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진이 중간중간마다 사용했었던 몇몇 기술들은 비트박스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쓰지도 않던 기술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이 나는 이 소리를 이렇게 쓸 거야 하고 본인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15년에 나타났던 이 진 시노자키의 예선전 무대 그리고 진의 비트박스는 전체적으로 전 세계 비트박서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펼쳤었고요. 이 영향력 속에서 진은 2015년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쥐게 됩니다. 오늘 소개할 비트박서는요, And I just can't do it. 세계 비트박스 대회 GBB를 2016년에 우승했던 미국을 대표하는 비트박서 케니 얼바니입니다. 어떤 실력을 가졌는지 그의 예선전 함께 보시죠. And I just can't do it, babe. Oh, oh. Oh, oh, oh. Oh, oh. Oh, oh. And I just can't do it, babe. And I just can't do it. I just can't do it. That's time. Kenny Urban, United States, make some noise. 2016년에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쥐었던 비트박서 케니 얼반의 예선전 영상이었습니다. 이 예선전 무대에는 굉장히 섬세한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일단 처음에 케니 얼반이 비트박스를 시작할 때 의자에 앉아서 시작을 했었죠. 근데 사실 비트박스 대회에서는 이런 의자라든지 뭔가 소품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룰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서서 비트박스를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아마 케니 얼반은 이 예선전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서 따로 의자를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이 대회 측에다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아예 의자에 앉아서 난 지금부터 완전히 각을 잡고서 비트박스를 보여줄 거다. 약간 이런 메시지도 갖고 있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이제 비트박스를 시작했을 때 굉장히 독특한 낮은 저음의 목소리를 냈었죠. 저 비트박스 기술의 이름은 바로 기계음이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제 기계음 소리를 통해서 멜로디를 표현하고 중간중간마다 스네어 소리를 굉장히 찰지게 냈었습니다. 이제 기계음 소리는 굉장히 낮으면서도 묵직한데 이 스네어 소리는 날카로우면서 굉장히 경쾌하게 팍 찍히니까
둘의 소리가 완전 상반돼서 그런지 이 스네어 소리가 좀 더 느낌을 살려주는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었고요. 특히나 저 기계음 소리를 굉장히 컨트롤 잘하는 것 같아요. 저 기계음이라고 하는 소리 같은 경우는 사람의 목소리를 조금 다른 발성으로 내는 거거든요. 사람의 목소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크게 말한다든지 작게 말한다든지 힘을 준다든지 안 준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힘 조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목소리의 강약, 높, 낮이 이런 걸 조절할 수 있는데, 이 기계음이라고 하는 소리는 목소리하고는 또 다른 방식으로 힘을 줘서 내는 소리라서 이게 음 조절을 하려면은 굉장히 섬세한 힘이 필요한데, 케니 얼반 같은 경우는 이 섬세한 힘 조절을 굉장히 뛰어나게 잘 보여준 무대였어요. 거기다가 이 기계음 목소리를 냈다가 목소리를 냈다가 이 두 가지 경계를 오가는데, 특히 보컬 목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굉장히 듣기가 편안한 그런 비트박스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소리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그냥 저 자체만으로도 완벽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퀄리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선 리듬이라든지 이런 멜로디 라인이 조금 익숙해졌다 싶었는데 약간 분위기를 전환시키려고 하는 건지 다른 박자로 이렇게 넘어갔죠. And I just can't do it, babe. Oh, oh. Oh, oh. Oh, oh. 그리고 이렇게 박자를 이어가던 와중에 중간중간마다 비트박스 테크닉 기술인 쪼개기라고 하는 박자도 넣어줌으로써 좀 더 속도감을 만들어줬습니다. 거기다가 앞서서 맨 처음에 들려줬었던 멜로디들을 이용해가지고 그 멜로디를 가지고서 비트박스를 좀 더 다양한 박자로 보여주는 이런 구간도 있었고요. And I just can't do it. 사실 케니 얼반이 보여줬던 이 비트박스 같은 경우는 2016년대까지 가장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던 그런 비트박스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런 멜로디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뜬뜨른뜨른뜬 뜬뜬뜨른뜨른뜬 뜬. 만약에 이런 멜로디가 있다고 쳤을 때 이거를 비트박스라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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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한 가지 멜로디를 가지고서도 그 멜로디를 계속 끌고 가면서 다양한 리듬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데, 약간 케니 얼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멜로디 하나를 정해놓고 그 멜로디로 다양한 박자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응용 능력까지 보여줬어요. 그래서 앞선 부분에서는 멜로디적인 요소를 주로 표현했다면은 뒤로 갈수록 이제 테크닉적인 요소가 가미되면서 좀 더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 뒷부분에서는 예선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해서 그런지 좀 더 비트박스 기술 테크닉적인 요소를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뭐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걸 수도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어느 정도 심사위원들을 의식해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런 비트박스 대회에서는 실제로 심사위원들이 심사 항목에 맞춰서 점수를 주기 때문에 아무리 앞부분에서 완벽한 것을 보여줬다고 하더라도 심사 기준에서는 조금 점수를 부족하게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케니 얼반이 주로 보여주고 싶은 느낌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뒷부분에서는 약간 심사 항목에 맞춰서 더욱더 가산점을 얻을 수 있는, 전체적인 심사 점수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밸런스적인 무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와, 그래서 멜로디적인 요소, 비트박스적인 테크닉 요소, 심사를 할 때 어떠한 심사 항목으로 심사를 보게 될지, 어디서 점수가 부족할 수도 있는지, 약간 이런 것들을 다 의식해서 전체적으로 되게 밸런스 있게 구성한 그런 비트박스인 것 같아요. Making usage of the useless. 오늘 소개할 비트박스는요, 미국을 대표하며 세계에서 가장 우승하기 어려운 그랜드 비트박스 배틀을 2017년에 우승한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가진 비트박서 네이폼입니다. 당시 예선전 영상 함께 보시죠. Keep it going. Put a little arrow swing on it. Making usage of the useless. Let's get weird.
Yo, I heard you like that trap music. Dip by dip by dip by dip, I heard you like that trap music. Heard you like that trap music, that fucking. Yo, I heard you like that. Yeah. 처음 인트로는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약간 펑키한 그런 박자 구성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네이폼이 사용했었던 비트박스 기술로는 대표적으로 커프 스네어라는 소리가 들어갔었어요. 바로 중간중간마다 나왔던 이 소리입니다. 저 소리는 헛기침을 이용해서 내는 소리인데 네이폼은 지금 저 소리를 코로 내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 소리를 통해 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박자를 표현한 게 아니라 저 커프 스네어가 중간중간 들어감으로써 박자를 조금씩 꼬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그런 간단한 박자가 이어지다가 중간에 이런 구간이 하나 있었어요. 뭔가 리듬이 계속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나오는 게 아니라 네이폼이 비트박스를 하지 않고 쫙 쉬어버리다가 다시 리듬을 이어가는 이런 구간이었습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박자를 표현하다가 중간에 멈춘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비트박스를 듣고 있던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계속 리듬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리듬을 계속 세고 있거든요. 비트박스를 듣고 있는 모든 관객들의 그 무의식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박자를 세고 있다가 그 박자에 맞춰서 다시 비트박스로 들어가는 이런 섬세한 구성을 보여줬었고요. 그렇게 기본적인 리듬으로 가다가 굉장히 느린 리듬으로 전환하는 이런 박자 전환도 보여줬습니다. Put a little swing on it. 근데 저는 사실 여기까지 네이폼의 주력 기술들은 저런 소리와 저런 박자들이 아닌데 뭔가 너무 심플하고 너무 실험적인 무대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네이폼 하면은 떠오르는 대표적인 기술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립 베이스. Making usage of the useless. 저 립베이스라고 하는 소리가 지금 이 영상에서는 소리가 잘 안 담겼는데요. 저게 실제로 공연장이라든지 큰 무대에서 저 소리를 내면은 스피커가 엄청나게 울리면서 강한 저음이 나오게 됩니다. 저 소리를 잘 내는 비트박서들 같은 경우는 저 소리를 낼 때마다 카메라 렌즈가 흔들려서 영상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도 볼 수가 있는 소리예요. 특히나 저 소리를 네이폼이 진짜 잘 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 소리를 냈을 때 관객들이 호응했었던 이유는 영상에서는 저 현장에 저음이 담기진 않았지만 굉장히 강렬한 저음이 나왔기 때문에 관객들도 함께 환호하면서 즐긴 것으로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박자적인 부분이 계속 이어지다가 네이폼은 뭔가 굉장히 낮으면서도 특이한 저음 소리를 냈었습니다. 멜로디를 연주했던 구간이 있었어요. 바로 이 구간이요. Let's get weird. 저 소리는 이제 비트박스의 기술 중에 사이렌이라고 하는 효과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이렌 위웅 할 때 그 사이렌 있잖아요. 그 소리를 입으로 표현하는 건데 네이폼은 그 소리를 고음으로 낸 게 아니라 저음으로 낸 거예요. 원래 사이렌 소리가 이렇게 내는 거였다면은 네이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음을 낮춰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음을 낮춰서 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신기했던 게 지퍼 스크래치라고 하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가 옷 자크를 지퍼라고 하잖아요. 이 지퍼를 빠르게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할 때 내는 그 소리를 비트박스로도 낼 수 있는데 빠르게 연타하듯이 마시면은 스크래치 소리를 낼 수 있는데 네이폼이 이 소리를 진짜 깔끔하게 잘 내는 것 같아요. Heard you like that trap music, that fucking. 그렇게 이렇게 비트박스가 나오고 있는데 뒤에서는 네이폼 하면 떠오르는 또 대표적인 빠른 비트박스 쪼개기 테크닉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구간이에요.
기존의 빠른 비트박스 하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킥하고 하이 소리, 북치북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식으로 쪼개기를 구성한다면은 네이폰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식의 기존에 존재하던 쪼개기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독특한 본인만의 시그니처 쪼개기를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폼의 이 예선전 무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남들이 잘 쓰지 않는 테크닉의 방식은 고수하되 남들이 잘 내고 싶어하는 소리들 중에서 자기가 잘 내는 소리는 더욱더 극대화한 그런 예선전 무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2017년쯤이면은 이제 네이폼이 세계 비트박서로서 등장을 해가지고 다양한 대회에 한창 참가를 시도하고 도전을 한창 한 시기였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네이폼이 주로 보여줬던 비트박스 경력이나 이런 행보들은 자신이 이동할 수 있는 좀 국내적인 대회에 참가가 많았다면은 2015년, 2016년도쯤부터는 이제 세계대회로 조금씩 도전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렇게 세계대회에 도전한 지 몇 년이 안 돼가지고 2017년에는 이제 GBB라고 하는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우승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랜드 비트박스 배틀의 챔피언 타이틀을 차지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비트박서는요, 2018년 전 세계에서 가장 우승하기 어렵다는 그랜드 비트박스 배틀에서 개인전 부분을 우승하였으며 매 라운드마다 상대 참가자들에게 이 사람은 이번에 어떤 비트박스를 보여주려고 할까, 이런 긴장감을 줬던, 화려함 없이 그저 단순히 음악을 표현함으로써 비트박스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호주를 대표하는 비트박서 코드피쉬입니다. 영상 보시죠. Whoa, Black Betty, bam ba dam. Whoa, Black Betty, bam ba dam. Black Betty out of job, bam ba dam. The damn thing go wild, bam ba dam. Said I'm more than my mind, bam ba dam. The damn thing go blind, bam ba dam. It's one for Black Betty, bam ba dam. One for Black Betty, bam ba dam. I said, oh, wow. Wow. Oh, Black Betty, bam ba dam. I said, oh, Black Betty, bam ba dam. He's an old maid firebender. Got her fingers in the air. He's an old maid firebender. All else I can do is fear. Old maid fire. Oh, don't you know that you're a dead man? Whoa, whoa, blood all over your left hand. Whoa, whoa, reputation crumbled to a strand. Whoa, not to worry, cause Weekend melody jam. I look forward to the GBVs. Whoa, whoa, seeing all the B-Box family. Whoa, whoa, tonight we make history. Oh, in Switzerland, oh, with our friend Pepuni. 2018년 그랜드 비트박스 배틀 코드피쉬의 예선전 영상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영상에서 굉장히 놀라운 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코드피쉬가 이 예선전에서 사용했던 비트박스 기술들은 대부분 비트박스를 처음 시작할 때 배우는 기초적인 소리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기술들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기본적인 드럼 소리를 표현하는 킥 소리, 펀치 스네어, 스피 스네어, 캐 스네어, 기계음, 안녕하세요. 이런 소리들은 이제 비트박스를 처음 시작하면은 가장 처음에 배우는 소리들이고요. 그 외에 정말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소리들조차도 비트박스를 시작하면은 처음에 배우는 기초적인 소리들로 주로 비트박스를 구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굉장히 놀라운 점은 이 코드피쉬가 보여줬던 비트박스들이 굉장히 신나고 잘한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음악적인 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코드피쉬가 보여줬던 이 음악 구성은 맨 처음에 멜로디를 들려주고 그 다음에는 그 멜로디에다가 더 신나는 드럼을 씌운다든지
아니면은 이 멜로디와 드럼이 씌워진 상태에서 사람들이 몰입해 있을 때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색다른 멜로디가 한 번 더 나와준다든지. I said, oh, oh, wow. Wow. Oh, Black Betty, bam, bam. 크게 이렇게 3단계 구성으로 비트박스를 보여줬는데, 저렇게 비트박스를 하려면은 진짜 음악을 평상시에 많이 들어보고 그 음악들 중에서도 내가 이 음악은 비트박스로 굉장히 신나게 표현할 수 있다. 왜냐면 모든 음악을 듣는다고 해서 모든 음악을 다 비트박스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트박스들도 음악을 듣다 보면 이 음악은 내가 찰떡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음악을 찾을 때까지 음악을 디깅하고 찾는 과정이 굉장히 많은데, 코드PC는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에서 이 음악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도 굉장히 넓은데 평상시에도 음악을 굉장히 폭넓게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들었던 음악들 중에 이 음악에 나오는 이 소리는 내 비트박스에서 이 소리로 표현해야겠다. 약간 이런 계산이 굉장히 빠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면, 코드PC가 사용했었던 이 비트박스 기술들 외에도 2018년 당시면은 이제 비트박스 하는 사람들도 새로운 소리들을 하나씩 발견하고 연구하고 서로 공유하고 약간 이게 활성화될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비트박스 기술도 기존에 있던 기술에서 더 한 단계 진화한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었는데, 코드PC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이 이미 기존에 존재했었던 그런 소리들만으로도 이렇게 찰지게 구성을 해서 보여준 거였어요. 그래서 들으면서 야, 이게 진짜로 음악을 제대로 표현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제 의견들 속에서 코드PC가 보여줬던 이 비트박스 전체 구성 중에 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Oh, Black Betty, bam, bam. Oh, Black Betty, bam, bam. 맨 처음에 노래로 블랙베리 뱀바람 약간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부르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나오다가 립베이스라고 하는 소리를 약간 응용해가지고 보여준 것 같은 그런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막 이런 소리 있었잖아요. Oh, oh, wow. Wow. Oh, Black Betty. 약간 이 소리를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보여준 이 파트, 여기서부터 관객들부터 해서 심사위원들까지 다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 비트박스 하는 순간만큼 코드PC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연예인이 무대 위에 올라와서 노래 부르는, 앞에 있는 비트박스 대회 관객분들을 전부 다 자기 팬으로 약간 이렇게 인식할 정도였을 것 같아요. 분위기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드PC는 2018년 이 대회에서 당시 가장 상대하기가 까다로운 그리고 우승 후보라고 불렸었던 비트박서 디로와 결승전에서 만나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In Switzerland, oh, with our friend Peponi.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이 유익하시거나 도움이 되셨거나 저는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혹시 오늘의 영상을 보시고서 비트박스를 한번 배워보고 싶다거나 어떻게 하면 이런 사운드를 낼 수 있을까 만약 궁금해지셨다면요, 저희 채널에서 배워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북박TV에서는 비트박스의 기초 소리부터 고급 테크닉까지 비트박스를 시작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다양한 전문 강좌 영상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트박스를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 북박TV 멤버십에 가입하신다면 저의 특별 노하우가 담긴 멤버십 비트박스 강좌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현재 한국에서 가장 많은 비트박스 매니아들이 모여있는 네이버 카페 오픈 채팅도 운영 중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